자, 여기 설명부터 볼게. 이름은 이제 뭐냐면 도수분포표야. 도수분포표. 자, 거기 이제 우리 단원 제목이기도 한데, 자, 거기 이제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예시 먼저. 예시 먼저 보면 요런 표 있는 거 하나 보이니? 요런 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줄기와 잎그림 있죠? 요거는 이 자료를 갖다가 뭐 10대는 얼마가 있고 20대 뭐가 있고 30대 얼마 있고 40대 얼마 있고 이렇게 하나씩 다 썼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다 이파리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 도수분포표는 조금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강만 얘기하면 이렇게 한 거야. 50에서 60 사이에 뭐 1명, 60에서 70 사이에 3명, 70에서 80 사이에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랑 비교했을 때 앞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줄기 그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간단하죠. 그렇죠? 생긴 게. 그렇지? 생긴 게 좀 간단합니다. 얘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들을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 명칭들을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계급 보겠습니다. 계급. 자, 이 계급은 뭐냐면 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그래서 밑에 있는 표랑 같이 볼게 얘들아. 여기 보면 5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계급이라 할 거야. 계급.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예시 있는 거 한 번씩 더 따라 쓰겠습니다. 뭐 50 이상, 60 미만.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계급이라고 할 거예요. 계급. 됐어요? 그러면 이제 60 미만이니까 자연수로 따지면 59까지만 들어가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 보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따옴표 하나만 해볼래? 따옴표. 자, 일정한 간격에다 따옴표 하나 해놨어. 일정한 간격. 얘들아 여기 보면 지금 이 계급을 얼마씩 끊었어 지금? 10씩 다 끊었지 그치? 근데 요거를 끊을 때 막 여기는 10 끊고 여기는 5 끊고 여기는 7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는. 알겠지? 내가 만약에 10씩 자르기로 했으면 똑같이 10씩 잘라야 되고 5씩 자르기로 했으면 똑같이 5씩 자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자른 그 크기 있지 크기 그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계급의 크기라 할 겁니다. 계급의 크기. 자, 이 계급의 크기는 거기 보면 뭐 구간의 너비 양끝 값의 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 밑줄 쳐놓을게요. 계급의 양끝 값의 차.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썼던 50 이상 60 미만 있죠. 요거는 60에서 50 빼면 얼마야? 10이지 그치?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그냥 1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큼씩 끊었냐는 소리야. 이해됐어? 계급과 계급의 크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표 한번 봐볼게. 이 50에서 60 미만 사이에 한 명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0에서 70 미만은 세 명이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계급마다 명수가 있단 말이야. 그 명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도수라 할 겁니다. 도수. 자, 이 도수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할 거예요. 도수.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얘들아 요거 한번 봐봐. 얘는 그 이렇게 한 거거든. 여기서 50대가 하나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짝대기 하나 이렇게 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개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야 내가 표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런 식으로. 얘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발을 정자 쓰는 거 있지, 그치?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 개수만 잘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급값 요걸 하나 밑줄 하나 쳐볼게요. 계급값. 밑줄만 쳐놔봐. 밑줄 쳐놓고 다시 이 표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얘를 이제 도수분포표로 나타냈어. 그러면 깔끔하게 요 계급에는 각각의 도수가 얼만지들이 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몇 명씩인지 이해됐어? 근데 잘 봐봐. 자, 이렇게 나타냈어. 그러면 나 이제 다 했다 하고서 자료 요거 파일을 뭐 삭제했다 쳐봅시다 이렇게. 파일을 삭제를 했어. 그럼 봐봐. 내가 이 표만 보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몇 점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60에서 70 미만 사이에 3명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얘가 뭐 61점인지 60점인지 65점인지 그거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수분포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 만들어 놓잖아? 원래 자료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요거 하나만 밑줄 쳐놓을게요.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대충 몇 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몇 점인지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계급값이에요. 계급값. 자, 이 계급값 설명 한번 볼게. 밑줄 쳐보겠습니다.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양끝값의 중앙의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밑줄 쳐놓을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평균이에요. 평균. 자, 50하고 60. 둘 평균 얼마지? 둘의 평균 얼마야? 55. 60과 70의 평균은? 65. 가운데 있는 숫자겠죠, 그렇죠? 55, 65, 75, 85, 95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계급값이에요. 계급값.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4 이상 8 미만이라 하면 여기에 계급값은 얼마일까? 4 이상 8 미만. 6이겠죠, 6. 그래서 요거는 계급값은 이쪽 계급의 양끝값의 평균을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다고? 얘를 봤을 때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략 이 사람이 몇 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 여러분들 이제 연산하면서 만들 텐데 또 이런 실수 하겠죠.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이쪽으로 숫자 잘못 옮겨가지고 그죠? 실수 이런 거 할 텐데 이 마지막에 개수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알겠죠? 자, 그다음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분포 상태 당연히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줄기와 이끌림에서 자료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졌잖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자료가 많거나 아니면 분포가 넓을 때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유용합니다, 이게. 이런 특징이 또 생겨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은 알 수가 없고 도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밑줄로 하나 쳐볼게. 이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거나 또 너무 많으면 도수분포표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지금 50에서 60까지 선생님이 10씩 끊어놨죠, 여기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계급을 이렇게 했다 쳐보자. 5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하나 해볼게. 야, 그러면 한 계급에 15계급 끝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한번 했다 쳐볼게요. 나는 아주 세부적으로 할 거야 해서 50 이상 51 미만, 51 이상 52 미만, 52 이상 53 미만 이렇게 하면 표가 너무 길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또 정리하기도 어려울 거야.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계급의 개수를 적당하게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거를 도수분포표를 만들으라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고 연산해밖에 거의 없을 거고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해석을 하라 하겠죠. 저번 시간처럼. 알겠죠? 그래도 뭐 만들어 봐야 되니까 한번 넘어가서 한번 우리 요거 한번 만들고 가볼게요. 자, 215쪽 한번 봅시다. 215쪽에 그 3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얼마씩 끄는 거야? 몇 센치씩 끊었어요? 얘는? 5cm씩 끄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아래쪽에 표 한번 채워보시고 각각의 도수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자료 잘 개수 카운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 그럼 요 계급은 일단 150 이상, 155 미만, 155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165 미만, 165 이상, 170 미만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상 미만이니까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잘 보시고 요거는 4개, 4개, 7개, 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4473.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문제 같이 볼게요. 계급의 크기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하나에 몇 cm씩 끊었다 했죠? 5cm씩 끊었다 했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5cm입니다. 그리고 계급은 지금 몇 개로 총 나눠놨냐면 5개로 나눴죠. 5개. 그래서 얘는 5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냐면 여기 적었죠. 요거 7명 있는데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60 이상, 165 미만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7cm가 속하는 계급은 어딜 거냐면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급은 165 이상, 170 미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5 이상이니까 여러분 155 이상이면 이렇게 끊어서 이쪽 전부 다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거 다니까 14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명.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218쪽 펴보세요. 자, 지금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 A에 맞는 계급을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몇 시 끊었냐면 5분씩 끊은 거죠. 그렇죠?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계급은 뭐가 들어가냐면 20분 이상, 25분 미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20분 이상, 25분 미만.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전체 몇 명이래요, 지금? 전체가 40명이죠. 40명. 그런데 나머지들의 도수가 나와 있죠. 이렇게. 4명, 5명, 10명, 13명, 2명 이렇게. 그러면 40명에서 얘네 쭉 빼면 요거 하나 모르는 거 나오겠지. 그치? 요게 이제 6명입니다. 6명. 그래서 두 번째 거 정답은 계급의 도수는 6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아마 여기겠죠. 25분 이상, 30분 미만. 여기 아마 속할 겁니다. 그래서 25분 이상, 30분 미만.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시간이 5번째로 긴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제일 많은 사람 2명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몇 명 들어갈 거냐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8등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앞에 2명 있고 뒤에 6명 있으니까. 그러면 5번째로 긴 사람은 또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그래서 얘는 또 한 번 25분 이상 30분 미만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분 미만은 몇 명이야? 이렇게 끊었을 때 밑에 다 적었죠. 그럼 얘는 19명이죠. 19명. 자, 그리고 25분 이상. 여러분 25분 이상은 몇 명이에요, 일단? 명수로 봤을 때. 8명이지, 그치?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랬잖아. 자, 퍼센트 구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전체가 몇 명이죠, 얘들아? 전체 40명 중에서 지금 8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우리 6학년 때 비화 비율에서 배웠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면 이게 몇 퍼센트? 20% 나올 거예요. 20%.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비슷한 거 한번 해봅시다. 확인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얘는 이제 50대야. 비행기 50대의 연착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인데 일단 A부터 구해보면 50에서 다 빼주면 되겠죠. 나머지들. 그럼 요거는 이제 9. A 값은 9입니다. 9.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몇 분씩 끊었죠? 지금? 30분씩 끊어놨죠. 계급의 크기는 30분.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이쪽이 가장 크겠죠? 60분 이상, 90분 미만. 연착 시간이 16번째로 짧은 비행기. 짧은 거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위에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6대, 여기까지 14대, 여기까지 28대니까 여기 들어가 있다. 그렇지? 이 자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90 미만. 그 다음에 9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비행기는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90분 이상 150분 미만이면 여기죠. 그쵸? 요거 주황색 동그라미 친 거. 11대인데 전체가 50대니까 이렇게 하고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퍼센트는 22%. 됐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조금 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살짝 더 생각해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자, 5분 이상 10분 미만 여기 얘네 있지 얘네. 얘네가 지금 전체의 20%래. 20%. 그럼 봐봐. 요거 하나 써놓을게. 지금 10명이 20%란 소리야. 맞죠? 10명이. 그러면 100%는 몇 명일까? 100%. 요거 5배 한 거지, 그치? 그럼 얘도 5배 하겠지. 전체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50명이야. 50명. 그래서 1번 답에다가 50명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A 구할 수 있겠죠? 50에서 쫙 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쭉쭉 빼보시면 여기가 이제 15가 나올 것이고 20분 이상인 학생은 1학년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20분 이상이면 요 두 계급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얘가 50분의 8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뭐 구할 수 있겠죠, 우리 퍼센트 배웠으니까. 자, 이번에 두 문제 풀어볼게. 밑에 확인 4번하고 확인 5번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4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 30%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친 게 얘가 30%란 소리죠. 30%. 자, 그럼 봐봐. 전체가 20명이잖아, 그치? 20명. 그러면 20명의 30%를 구하려면 20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몇 명이니? 10분의 3이니까
6명이겠네, 그치? 얘네 합친 게. 그러면 A는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20에서 이제 쭉 빼면 B 구할 수 있겠죠. B는 5명. 여기까지만 잘 구해놨으면 2번은 금방 하겠죠. 네,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요 두 계급. 얘네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물어봤으니까 20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45%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어요? 자, 다음 거. 5번. 250kW, 250kW가 여기죠, 그쵸? 여기 둘이 합친 게 지금 전체의 32%래, 얘들아. 하나 써볼게, 그러면. 8가구가 32%란 소리예요, 그쵸?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곱해서 바로 100이 나오지 않지. 그러면 이제 좀 나눠볼게. 그러면 한 가구는 몇 퍼센트예요? 한 가구. 4%죠. 그러면 전체가 채워지려면 100%잖아. 100% 그치? 4에다 얼마 곱해야 100이니? 25. 그럼 전체의 가구 수는 25가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25가구. 그러면 이제 얘네 빼면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쵸? 요거 하나 9가구 나오고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문제 답 구할 수 있습니다. 200kW 미만, 여기 미만, 요거는 12가구죠. 그쵸? 그래서 25분의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 48% 라고 쓰시면 틀리죠. 문제 잘 보세요. 자, 전력 소비량이 150 미만인 가구는 200 미만인 가구의 몇 퍼센트를 찾으라 했습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 150 미만이면 3가구죠. 3가구. 근데 200 미만은 몇 가구야? 이렇게 합친 거 몇? 200명. 12가구 중에 3가구가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거는 48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25% 이렇게 써야 돼요. 48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150 미만 이 3가구가 이 12가구 중에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5%예요, 25%. 그래서 도수음표가 아무리 쉬워도 여러분들이 문제 제대로 안 보면 낚이겠죠, 이렇게. 그치? 자, 다음 거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로 나타냈지,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막대 그래프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게 다다음 페이지에 있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 배웠죠? 그거랑 비슷하죠, 모양 자체가? 자, 이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그냥 보기 좋게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하나 쳐볼게요. 가로축에 계급의 양끝값을 쓰고 세로축에는 도수로 표시를 하고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결국 이거예요. 30 이상 40 미만이죠. 이렇게 계급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30, 40, 그 다음에 다음 계급 50, 60, 70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이렇게 쭉 쓰고 도수가 2명이잖아. 그럼 2칸, 11명이니까 11칸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의 특징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분포 잘 알 수 있겠죠. 그림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게.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 이 막대의 넓이는 도수가 크면 클까 아니면 작으면 클까? 도수가 커야지 크겠지 당연히. 그치? 더 길어야지 넓이가 클 거니까.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인 도수의 비례에 도수의 크기의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죠? 이거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여기 10이죠? 10 곱하기 2니까 여기 얼마겠어? 20이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10 곱하기 여기 뭐 11하려면, 그치? 아까 도수가? 그럼 여기 얼마? 110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거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밑줄 쳐놓을게. 계급의 크기에다가 그냥 도수의 총합만 곱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이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 얼마죠? 계급의 크기 10km죠. 아니 10kg이죠. 10kg. 계급의 크기 아까 뭐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도수의 총합은 얼마야? 도수의 총합 30명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30 하면 넓이 300이겠지.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야. 전체 넓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는 거 한번 더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224페이지 보세요. 자, 224페이지 보시면 이 계급의 크기 몇 점이에요? 지금 계급의 크기 5점이죠. 그 다음에 이 막대 하나씩 다 세가지고 전체 학생 몇 명인지 빨리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27명이죠. 그렇죠? 27명. 그래서 학생 수가 27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인 5, 전체 학생 수의 합인 27 곱해서 135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도수분포표만 잘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쪽.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면 또 세보면 되겠지, 이건. 이렇게 해서 막대 세보면 얘는 40명 나올 거야, 40명. 자, 그럼 그 다음 거부터 같이 해볼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야? 눈만 뜨면 보이죠, 그렇죠? 여기죠, 그죠? 눈 뜨면 딱 보입니다. 150 이상, 155 미만입니다. 150 이상, 155 미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걸 틀렸다. 그 사람은 모르겠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키가 8번째로 큰 학생이야. 그럼 여기 뒤에서부터 봐야겠지. 여기 한 명, 제일 큰 애 한 명, 1등짜리 있고. 여기 몇 명이니? 여기 7명이네. 그럼 8등까지 딱 있겠네, 여기까지. 8등까지. 그러면 8등에 속하는 계급은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155 이상, 160 미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가 145 이상 160 미만. 145부터 160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그치? 그럼 요거는 막대 3개 그냥 세가지고 다 더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요건 더해보시면 뭐 29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55 이상, 아까 8명이었죠, 이거? 8명? 요게 전체 몇 퍼센트인지 볼게. 전체가 40명. 이 중에 8명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이렇게 곱하시면 20%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밑에 1번 풀어보세요. 각 문제 숫자가 5번째로 많은 날에 속하는 계급. 자, 5번째니까 여기는 2명이고 여기가 7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계급에 있겠네. 여기는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0명 이상인 날, 70명 이상인 날은 이렇게 끊어서 이쪽 3개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야겠네. 전체 몇 명이지 이거? 전체가 며칠이지? 30일이죠. 30일 중에서 얘네 막대 3개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100 하시면 60% 나올 거예요. 60%.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 자, 얘들아, 이거 넓이의 합 구하라 했죠? 이 넓이의 합 어떻게 구하라 했냐면 이 계급의 크기 10이죠. 10에다가 전체 도수를 갖다 곱해달라 했어. 이 전체 도수가 지금 20명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하면 이게 20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 계급의 크기랑 전체 도수를 다 더해서 곱하면 이 넓이의 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 해볼게요. 밑에 요거 2번 문제 해보세요. 2번. 자, 가장 큰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 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여기죠, 그렇죠? 요거 V표 친 거. 요거는 이제 하나가 계급의 크기가 10이고 이 도수가 7이니까 요건 70이게 70. 그 다음에 전체가 몇 명이지? 전체가 25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급의 크기 10이고 25를 곱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지. 250, 답은 320.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오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세 번째 거. 자, 일부가 이제 찢어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50명 이상, 50명짜리인데 20분 이상, 40분 미만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이 전체 지금 32%를 합니다. 32%. 그럼 얘들아 50명이니까 50명에 32% 한번 구해볼게. 50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16명이에요. 16명. 다시 말해 이거랑 이거랑 합쳤을 때 16명이 나와야 된다 소리야.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10명이거든. 그죠? 10명. 그러면 이쪽은 몇 명일까? 6명이죠. 6명. 됐어? 그래서 여기 학생 숫자는 6명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하나 해볼게요. 밑에 3번 확인 3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40명의 수학 성적인데 지금 80점 미만인 학생이 합쳐서 전체 몇 프로냐면 70%를 합니다. 여기까지 끊었을 때가 여기까지가 70%라는 소리야. 이렇게 했을 때가 이 자리가 70%.
그럼 이 나머지는 또 30%겠네요. 그렇죠? 30%. 자, 40명의 70%가 몇 명인지 찾아볼게. 40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하시면 얘가 28명이 나올 거야. 28명. 그죠? 그러면 이 네 계급을 더했을 때 28명이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답은 11명입니다. 11명. 했죠? 그래서 오늘 히스토그램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히스토그램에다가 선 그어 놓은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거든. 그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도수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기 전에 3번은 이게 밑면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오각형을 넓이를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이것 따로 아이고 이것 따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따로 사다리꼴 2개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부피 구하시면 되고 5번 뭘까? 5번? 이건 계산 한번 같이 해보자. 자, A의 밑면의 반지름이 3cm, 높이가 6cm. 그럼 이거 A 한번 부피 구해볼게. 여기 밑면 넓이 얼마니? 밑면 넓이. 밑면 넓이는 9파이죠, 그렇죠? 9파이. 9파이고 높이가 6cm니까 이쪽은 54파이야. 그런데 그거의 몇 배란 소리야? B가 지금 3배죠, 3배. 그럼 3배니까 여기는 162파이가 돼야 됩니다. 162파이가. 그러면 요 자리가 36파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36파이에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요게 162파이가 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구해 보면 나눠보면 되겠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h가 2분의 9 또는 4.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9.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자, 옆에 페이지에 그 9번 있죠? 9번. 이 9번은 회전해서 돌리면 어떤 모양 나와요? 9번은? 가운데 파여 있고 원기둥은 전체적으로 원기둥 모양이지, 그렇지? 그러면 부피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원기둥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6번하고 7번 6번 7번 요거 지금 풀 건데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 보고서 답 맞추겠습니다. 한 번 더 풀어 보세요. 이거 6, 7번 둘 다 해보세요. 자, 부피죠, 부피. 이거는 잘라내기 전에는 원기둥이었겠죠, 원기둥. 자, 그럼 원기둥 부피 한번 먼저 구해볼게. 4 파이 하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원기둥 부피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면 16에다 11을 곱할 거니까 192죠. 192죠. 192파이야. 근데 90도만큼 자른 거잖아. 이 90도는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1이거든. 그쵸? 그럼 얘는 남은 게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3이 남았을 거야. 그쵸? 4분의 3이.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최종 답은 이거 나오겠죠. 144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건널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일단 계획부터 세워봅시다. 이 원래 뚫리기 전에는 이게 바깥에가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그걸 이제 구하고 나서 근데 이 직육면체가 일반적인 직육면체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뚫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겉에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을 빼줘야겠네, 이렇게 하나. 또 하나 건널비라는 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안쪽에 있는 그 원통, 거기도 이제 건널비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한번 쫙 구해보겠습니다. 바깥에. 자, 여기가 8이지. 6이고 뒤에도 8하고 6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옆면 쭉 펼치면 높이가 10이고 86, 86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14에다가 28. 그러면 옆면 바깥의 옆면은 280이겠네. 280.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구해볼게. 자, 위아래는 일단은 68에 48에서 이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원은 얼마냐면 4파이야, 4파이.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요, 2개. 이래 2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96 빼기 8파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구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 면 펼쳐보면 또 직사각형이겠죠? 이 원통 모양 이거 펼쳐보면 얘도 높이가 10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가로는 이거랑 같을 거 아니야. 얘 둘레랑, 그렇죠? 이 둘레 몇 파이죠? 이 원의 둘레 몇 파이? 원의 둘레 몇?
4파이죠. 4파이, 그치? 그럼 여기가 4파이. 그러면 안쪽은 40파이겠네요. 40파이.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동그라미 치는 요거 3개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쭉쭉쭉 더해주시면 376 더하기 32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 센티미터. 됐습니까? 자, 요거 정리하시고 띄워놓을 테니까 다 되신 분들은 184쪽에 2번하고 4번 요거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자, 2번부터. 원뿔의 건널비가 36파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건널비 구하려면 전개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 바닥은 9파이야. 맞지? 바닥은. 그러면 전체가 36파이라 하니 남은 게 27파일 거 아니니, 그렇죠?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모선은 여기고요. 모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녹색 길이는 알 수 있어요. 얘는 요거의 둘레랑 같으니까 여기는 6파이, 6파이. 그럼 시간이 이렇게 되겠네. 6파이랑 모선을 곱하고 반을 나눈 게 27파이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그럼 이 모선은 깔끔하게 9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뿔 건널비 구하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해보라 했죠? 4번. 자, 4번은 그거 접으면 무슨 모양 될까요? 삼각뿔. 삼각뿔이 되겠죠. 그렇죠? 삼각뿔이 됩니다. 이거는 접으면. 얘를 뭐 어디로 밑면으로 잡을진 여러분들 자유인데, 나는 요거 여기 요 자리를 한번 밑면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9, 9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9랑 9를 곱하고 반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접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몇 센치냐면 18cm가 되겠죠. 높이가. 그런데 뿔이잖아. 뿔. 뿔이니까 부피 구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3분의 1을 해줘야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9고 이게 이제 약분하면 3이니까 81에다 3을 곱하면 답은 243,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삼각뿔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문제 더 해볼게요. 요거 정리하시고 2번하고 4번 띄워놓을 테니까 정리하시고 옆 페이지에 있는 6, 8, 10번 짝수번들 있죠? 6, 8, 10 짝수번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부터. 부피가 216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똑같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216 이거를 보고 어떤 숫자를 3번 곱했을 때 216이 나올까를 예상을 해야 돼. 요거 이제 하나가 몇 센치냐면 6cm야, 6cm. 이렇게 먼저 예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 토막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중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다시 말해 가운데 잘랐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하나의 길이가 333이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잘려진 요 모양, 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모양은 어떤 입체도형이냐면 삼각뿔이겠죠. 삼각뿔. 그럼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자, 그럼 해볼게. 이 3 곱하기 3 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높이가 3이죠. 그렇죠? 높이 3을 하고 뿔이니까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지? 3분의 1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부피는 2분의 9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먼저 예상을 해야겠지. 그치? 여기가 333이라는 거. 됐어? 정리 다 했어? 자, 그럼 8번 할게. 자, 8번 보시면 1분의 2파이씩 물을 넣으면 가득 차오는데 16분이 걸린다 합니다. 그러면 16분 동안은 몇 파이가 채워질 거냐면 32파이가 채워질 거야. 맞지? 32파이가 16분 동안.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32파이가 부피란 소리예요. 부피. 이 원뿔의 부피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부피 한번 또 구해볼게.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하고 높이 모르죠? h 쓰고 부피니까 마지막에 3분의 1.
이래 했을 때 이게 이제 32파이가 나오면 돼. 이렇게. 그러면 3을 나누기 전에는 96이고 이쪽이 16이니까 16에다가 6을 곱해야지 96이 나오겠죠. 그래서 h의 값은 6cm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요거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입니다.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원뿔대가 생기죠. 원뿔대. 그러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옆면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나눠서 구할 거야. 자,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위에는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고요. 밑에는 반지름이 8이니까 64파이겠지, 그치? 이 정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80파이고. 옆면이 문제죠. 옆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 됩니다. 자, 큰 부채꼴 넓이부터 구해볼게. 얘네 모선 둘이 합치면 10cm인 거죠. 10cm고 여기는 몇 파일까요? 16파이. 그러면 큰 거의 넓이는 10하고 16을 곱하고 반이니까 80파이. 에서 작은 거 빼볼게. 여기 5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8파이죠. 그렇죠? 8파이. 요거의 둘레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20파이. 를 빼야 되니까 옆면의 넓이는 60파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지? 회전체의 전체 건널비는 140파이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고 두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191쪽에 2번하고 4번 있죠?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부터 볼게. 반구의 건널비가 27파이일 때 이 반구의 부피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구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죠. 구의 건널비. 근데 반구니까 위에 뚜껑, 이 뚜껑은 뭘 거냐면 2파이r 제곱이야. 뚜껑은. 맞지? 근데 이 반구는 거기만 건널비가 아니라 여기까지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얘는 원입니다. 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렇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얼마냐면 3파이 r 제곱인데 이게 얼마란 소리냐면 27파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27파이. 됐죠? 그러면 r 제곱이 9라는 걸 알 수 있고 r은 3이네요. 3. 자, 이러면 부피 구하면 되겠다. 3분의 4파이 r 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에다가 반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부피는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r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18파이 나올 거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구의 반지름 길이가 3배가 되면 건널비는 A배, 부피는 B배가 된다 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얘는 반지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1에서 3으로 바뀌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9는 이게 건널비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저기잖아? 부피잖아? 그러면 만약에 R이 1이야. R이 1이면 얘는 4파이고 이거는 3분의 4파이 아니니 이렇게? 맞지? 자, R이 3으로 바뀌었어. 그럼 3 한번 넣어봐. 3 넣으면 이게 얼마냐면 36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으면 얘도 36파이겠네. 그치? 그럼 얘가 몇 배가 되는지 보자고. 얘는 9배 된 거 맞죠? 그쵸? 요거는 9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배에다가 3배 더 된 거니까 27배 됐겠다. 그치? 그럼 얘는 A는 9, B는 27 더하시면 답은 36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꼭 1이랑 3이랑 안 해도 돼. 뭐 2랑 6이라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뒤에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이체도형 여기도 뒤에 조금 남았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